완이 시기 어서 오십시오. 스픽스입니다. 스픽스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이 뿅뽕이가 어떤 의미예요? 그냥 소품입니다. 소품입니까? 아니면 말할 때 길게 하면은 소품입니다. 빵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소품입니다. 소품이에요. 소품이라고 세 번째 강조 드렸습니다. 예, 오늘 많이 바쁘셨죠? 아닙니다. 제가 뭐 바쁘기는요. 그래요? 예. 솔직히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스픽스가 지금 2방째고요. 이방째. 예, 그리고 한국 최대 그 2차 전지 예. 박람회인 인터 배터리라는 곳에 다녀왔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또 스픽스를 봐주시는 제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스픽스처럼 대한 언론이 되고 싶다라고 외치는 좌우에 계신 분들을 각각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마지막에 했던 그분들 얘기 좀 궁금한데. 예, 그냥 스픽스가 어떻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스픽스처럼 대한 언론이 되고 싶어하는 예. 각각 우파 좌파의 인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스픽스는 우파 어떻게 좌파는 1년도 안 되는데 25만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좀 공유해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예. 이거는 근데 지금 우리 창이 아닌데? 우리 창이 아니에요? 우리 창 지금 뜨지 않나? 몇 분쯤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그 한상문 PD 한번 봐주세요. 128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있다. 좀 넣어주세요. 소리를 좀 꺼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갤러그님 반갑습니다. 빨리 완식이 소개해주세요. 기다리셨다고 해주시니까요. 예, 소개시켜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재희님 스픽스 건승. 오케이, 좋습니다. 야, 요즘 우리 광고가 확실히 많이 붙어요. 이게 지금 라이브로 들어가 보려니까 광고가 2개나 뜨네. 그 유튜브가 밀어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밀어주고 있다. 실제로 어떻게 밀어주려면? 광고로 밀어주는 거죠. 뭐. 예. 예. 그 갤러그님 고맙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상식적인 평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완이 존경합니다. 네. 오히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상식적인 평론하니까 좀 화끈하지 않죠. 그래서 의심하는 분도 많죠. 야, 저들 색깔이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맞아요. 저희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오늘도 이리 늦은 시간에 또 아르다님 아자아자 좋아하는 두 분 나오셨네요. 저희들이 아르다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정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 한번 봐주시죠. 제목은 요지경 세상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요즘에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은데 그래서 무엇부터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오늘 대한민국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전두환 손자. 전두환 손자죠. 손자. 그분 이름을 밝혀도 됩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그냥 이름이 전모 뭐였어요? 씨라고 전우연. 전우연? 어, 전우연이었나? 예. 네. 그 엄청 닮았더라고요. 전두환하고.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을 닮은 것보다는 아들 전재용 씨를 많이 더 닮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전두환을 예. 전우원. 아들은 그쵸. 전두환을 닮고 또 손자는 아버지를 닮았는데 저는 전우원 씨의 얼굴에서도 전두환을 느꼈지만 이번에 하는 행동은 이거는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용감하고 대단하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지만 어떤 배경에서 이런 폭로가 이루어졌느냐, 또 여기에 대한 부친인 전재용,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죠. 의 반응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가족 내부의 어떤 사실을 폭로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제5공화국을 만들고 이제 이 과정에서 광주 학살이 일어났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상 7년 동안은 완전히 포괄적 통치하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미엄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억압의 시기를 저희들이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단순히 가족 사이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또 그렇게 폭로했던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까지 분위기는 언론이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이 친구가 손자가 말하는 내용만 그냥 전달하고 여기에 대한 전재용의 반응만 일단 썼더라고요. 근데 내용들 뭐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검은 돈을 쓴다라든지 네. 그리고 연희동 집에 스크린 골프 뭐 이런 게 있다. 네.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패할지 모르는 그런 블랙머니로 먹고 살고 있다. 지금도 실시간 방송하고 있어요, 전우원 씨가? 오늘도 실시간 방송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내용을 통해서 밝힌 게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손자지만 대단하다. 혹시 우리 시청자 우리 지금 시청해주신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혹시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신 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느낀 점 이런 거 좀 질문도 의견도 좀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 많이 주세요. 예.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저희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예. 어려운 뭐 모르겠어요. 뭐 이제 뭐 회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본인만의 신념, 본인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할아버지의 만행을 알리고 할아버지가 학살자라는 점을 공개하는 뭐 전 국민이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거를 가족이 드러낸다는 거는 저는 뭐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보통 가족이라면 감싸기 마련이고 이런 발언은 안 하기 마련인데 저도 이제 그 실시간 영상을 좀 보니까 뭐 뒤에 십자가도 달려 있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그 제목 자체가 무슨 크리스찬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PD들이 직접 전우원 씨 이메일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인터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타진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전우원 씨하고 어떤 식으로든 취재를 해서 그것의 진위 여부에 대한 아마 확인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고요. 오늘은 단순히 이제 폭로했던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 미리 이번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스픽스에서 직접 전우원 씨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제 답장이 일단 오기는 왔습니다. 내용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카톡 아이디를 일단 우리한테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톡 아이디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전화로 취재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보이스톡 같은 걸로 전화를 그렇습니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워낙에 지금 취재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카카오톡 아이디로 추가하면은 취재진들 모아서 뭐 단톡방에다가 본인 뭐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카카오톡 아이디만 달랑 왔습니다. 자, 인태영님 감사드리고요. 거꾸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르다님 정확하게 이름도 이렇게 동점이 300분이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했고요. 마음이님은 전시감은 강다고 있다. 참고로 저도 완전 전이고요.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연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심원정님 오늘 또 오셨군요. 자, 선님 감사하고요. 이윤성님 전두환하고 눈매는 완전 찐이던걸요. 진실은 기어이 드러나는군요. 두 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해석을 해드릴 것은 이 대목입니다. 왜 전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 저런 내용을 폭로했느냐. 폭로 내용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가족들이 쓰고 있는 돈이 전두환의 검은 돈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폭로를 하고 그 검은 돈이 할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자금이다. 이 돈으로 상당히 많은 해외의 불법 자금이 현재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와이너리, 로스앤젤레스 인근일 겁니다. 와이너리를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자신의 작은 아버지가 일단 그걸 쓰고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제 할아버지가 뭐 정치인이거나 대통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학살자라고 자신들은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제가 놀랐던 거는
재산 분쟁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일어나서 장자에게 재산이 대부분이 다 가고 차남과 삼남에게는 재산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정의 분란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좁혀서 보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불법 자금으로 전두환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해외로 엄청난 검은 돈을 내보내고 그것을 현재 쓰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삼남이 형성하고 있는 재산의 뿌리였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신의 할아버지는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판결했듯이 범죄자라는 것을 가족 중에 처음으로 이제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것이 나왔느냐고 했을 때 저는 느낌이 이랬습니다. 이 젊은 손자가 종교적 이유 때문에 폭로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 본인의 아버지는 사실 워낙 오랫동안 해외에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많이 아픈 줄 몰랐다. 그래 아픈 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정신병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이전에 그냥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자식이 이런 내용을 폭로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그냥 자식이 폭로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은연중에 연막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 그 유튜버 공개 영상에서 이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나를 아마 정신병으로 몰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오늘 폭로했던 모든 내용은 진실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조사를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 어떤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의견이 다른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서는 이것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해프닝처럼 넘기려고 하는 시도 또 그렇게 보도하려는 언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이 문제는 실제로 전두환 정권의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언론을 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반드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 종교적 신념 때문에 했다. 정신병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자신의 방에서 유튜브를 찍을 때 뒤에 보면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본인은 죄를 달게 받겠다. 이 죄를 사하지 않으면 정말 참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을 밝혀야만 회개해야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도 지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적 이유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아마도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문제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셨던 의견 조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뭐 조사가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김무영님.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 구르는 돌림께서는 조사는 불가능하겠지요. 검사가 수사를 할 리가 없죠.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이제 가족 간의 뭔가 가족의 어떤 내부 고발을 통해서 집안 싸움처럼 비춰지는 포인트도 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권의 비자금으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두환의 경우에는 지금 추징금이 아마 900억? 925억? 네. 그죠? 나왔죠?
뭐 그보다 더 이상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아마 PD 분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징금이 것들도 남아 있는 게 얼마인지. 추징금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9만 원 그 할아버지는 뭐 이런 거를 다 마무리 못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 나머지 돈으로 대대손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엄청난 어떤 부담이나 양심에 의한 고백이 오늘 이제 손자에 의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대목들은 수사를 하면 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족 내부 고발자네 칭찬합니다. 여유만만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퇴한 행정관님 공익제보 한번 하시죠. 김영철 노재팬님 주셨고 아르다님 스픽스는 녹방이라도 다 본다고 말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리고 이연성님 어쩌면 대통령을 보면서 또 하나의 전두환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닌지 뭐 이런 이제 유추까지 해주셨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전두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시기에 폭로를 결심한 것은 아닐까 싶네요. 뭐 다양한 추측들도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옳았다. 손자의 행위는 박수받아 마땅하다라고 보고 실제 그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정신이 불편하다라고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고요. 네? 922억. 야. 추징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이제 922억이라는 거고요. 그런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실제로 추징금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해서 비자금 환수를 해야 되는 금액과요. 그것은 이제 드러난 금액만 그렇고 전두환 7년 집권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자금을 받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그 정도인데 드러나지 않은 돈이 워낙 많을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야 하는데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이게 누가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뭐 전두환 비자금 만든 게 이미 짧게 보면 뭐 25년 길게 보면 30년 정도 된 건을 이제 밝힐 수 있느냐. 밝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사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돈이 절대로 우리가 비자금을 통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 주장을 뒷받침할 반박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들 삼남은 가족들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끝까지 우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폭로를 했던 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전달해 주는 것밖에 못하니까 이것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도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삼남인 지금 삼남이 지금 가지고 전재만? 있는 전재만이 가지고 있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와이너리인데 이거 당신이 어떻게 샀느냐고 끊임없이 질문과 추적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회에서 비자금 조성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돈을 가져와서 그 와이너리에 투자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인에게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고 또는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 삼남이 어떻게 해서 그 와이너리를 보유하게 되었는지 과정들을 과거로부터 쭉 이렇게 추적 취재를 하면 아마도 한인 사회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서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 보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결국 이 부정한 자금이라는 것이 그럼 원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두환의 검은 돈, 블랙머니는 어디에서 다 나왔어요? 결국엔 국민을 희생시켜서 정권을 잡고 나서 정권 잡은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만들어놓은 돈을 뺏어 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 출원이 출발 지점이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으로 다시 와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제대로 된 공방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아무튼 이번 일을 통해서 검은 돈을 형성한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수단이어도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에는 가족 간의 공방이라든지 뭐 어떤 뭐 증거에 대한 공방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지가 있다면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후속 취재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열이 있게 또 취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나와서 이제 분명히 부담을 느낄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블랙머니로 호의호식하면서 대대손손 잘 산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5.18 유족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주셔야죠. 그 지금 오늘 이제 좀 그 폭로했던 내용 중에 놀랐던 것은 아마도 이게 이제 그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시점에든 드러날 것이라고 약간 그 생각을 했던 부분의 대목이 있어요. 어떤 지금 이제 전재용과 박상아가 부부 관계잖아요. 둘째 네. 아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이제 아버지인 그러면- 본인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재산 분쟁이 상당 부분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큰아들은 재산을 다 주고 둘째 셋째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손자가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폭발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재산 정리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재산은 팔아서 미국으로 가져가더라도 지금은 다 합법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죠. 또 이미 공소시효는 다 지났어. 그래서 재산을 해외 도피시켜서 완전히 한국과 이별을 하겠다, 빠이빠이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의 취재가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니엘라님은 혹시 이번 전모 씨의 고백 이제 손자죠. 고백이 국민의 울분만 자아내고 속 시원한 해결은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우려 뭐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는 이 사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계기로 다시 폭로가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와이너리와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더라도 상당 부분 진실을 가려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전재용 씨는 뭐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미 법무부랑 해서 FBI에서 미국 쪽이 저희가 돈 빼돌린 게 있는지 다 조사를 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고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 처벌을 받으면 되겠지. 미국이 뭘 알아? 1980년대 미국이 전두환 뭘 알아? 정권 미국이 시절에? 뭘 알고 조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이민 비자 신청한 거는 팩트라고 하고요. 또 우리 검찰이 밝힌 대목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뇌물 추징 금액은 상속되지 않는다. 이건 뭐 어쨌든 현행법이 그래서 알고 있어요. 미납액은 사실상 받아내기 어렵다라고 설명할 게 아니라 이럴 게 아니라 예? 검찰에게 바라는 게 이게 아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현행법이 그렇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다만 기자들의 취재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면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 이 뭐 추징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비자금이나 블랙머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강덕수님은 평화의 때 우리 그 당시에 막 걸기대회 같은 거 우리 아마 고등학교 때 이럴 때였을 겁니다. 걸기대회를 하고 막 모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어디에서 찾는지 이런 것들도 참 여러 번 나왔는데 아직까지 속 시원한 해명이나 설명이 없었죠. 그런데 전두환은 이제 사면을 받았고 세상을 등지긴 했지만 지금도 광주에서 피눈물 나는 유족들 그리고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상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들은 다 이렇게 재산 아버지한테 정말 그 독재자에게 돈을 받아서 해외에서 재산 축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돈도 자기들 돈이라고 서로 싸워서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불행한 역사를 이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하는 전두환이 결국 그 부정 축제의 돈을 가지고 또 자식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연화 상속을 하고 지금은 그것이 다시 그 집안의 불화의 원인이 되어서 싸우는 걸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단 눈꽃만큼이라도 그것을 양해하거나 이해하거나 네. 또는 처근해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바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나왔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을 일구어서 했던 돈을 기업이 가지고서 줬던 국민의 세금을 고열을 빼돌려서 갔던 그것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건을 계속 좀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개완. 날고 싶은 당님 학교 다닐 때 5번이나 돈 뜯겼다고 합니다. 이게 평화의 댐 모금 때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학교 다닐 때 뭐 보통 뭐 50원, 100원 뭐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모자라면 더 거두잖아요. 네.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 때는 학교당 한 학교에서 얼마씩 거둬야 되는 할당이 있었으니까. 그런 모금 운동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세대라서. 아 그래요? 그때 그런 게 죄송합니다. 없었습니까? 네. 평화의 댐으로 아무튼 국민들 대상으로 하던 그 저기 뭐야 삥을 뜯었구만. 심원정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원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김재원이요? 예. 아, 그 그리고 최근에 그 망언을 쏟아낸 김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석 최고. 구름진 하늘님 자중질환 생길 줄 알았습니다. 사달라지 이렇게 하셨는데요. 전두환 일가가 지금 현재 불법 자금을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분란이 생겼다. 사달랄 줄 알았지. 요 정도인데요. 그 저는 정도는 에이. 이 정도 욕을 하시는 우리 구름진 하늘님 참 양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살자의 가족들이 학살자의 후손들이 돈을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건 단 1도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아까 이제 우리 정기한 평론가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완이가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의 고혈이다. 예?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들의 고혈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없다.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 평가일 것이고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이 이렇게 그냥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가버리잖아요. 이러니까 대대손손 후손들이 예? 고생을 하는 겁니다. 고생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심 있게 고백하라. 이게 이제 대다수 국민의 요구일 것이다. 된다면님은 저도 평화의 댐 성금 300원 내었습니다. 많이 내셨나요? 그때 보통 50원, 100원 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300원이면 지금은 한 3만 원이에요. 3만 원은 아니라도 뭐 하여튼 뭐 요즘 학생들이 뭐 5,000원은 넣고 1,000원 좀 내는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네. 날고 싶은 당님 자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동생이 21사단 백두산 부대에 근무했는데 평화의 댐이 큰 저수지 같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원도 양구 쪽이죠. 평화의 댐이 있는 데가. 그리고 평화의 댐 한탄강님은 평화의 댐 모금 방송국들이 앞장섰던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KBS, MBC 할 것 없이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평화의 댐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영도적 지도하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언론이 다 언론이 앞장서서 성금을 그렇구나. 17반으로 모아서 예. 북한의 남침을 막고 서울이 수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모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언론인들 다 어디 갔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겠죠.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평화의 댐은 지금 큰 저수지 같다 그러는데. 그걸로 연희동에 스크린 골프 만든 거 아니에요? 지하에?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드리아리님 나도 냈던 기억 나네요. 그리고 진짜 셰일님은 많은 분들이 무덤에 슈킹을 금고. 당하셨네. 슈킹이 아니고 그때는 뭐 내라 그러면 다 내야 되니까. 다니엘라님은 1,000원이나 내셨대요. 와, 드리아니님 63빌딩 절반이 물로 차는 거 보여주면서 돈을 걷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진짜? 국가에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만약 평화의 댐을 만들지 않고 않으면 북한에서 건강한 댐을 터뜨렸을 터뜨리면은 경우에 우리 다 잠긴다. 63빌딩이 절반 정도 잠기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극대화시켰죠. 심은정님, 그러고 보면 그때 국민들 모두 참 순진했어요. 그 말을 믿고 성금을 열심히 냈으니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참 착하죠. 예, 착하고 순수하죠. 순수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뭐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뭐 다들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라님 맞습니다. 꼬꼬댁님 맞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무튼 언론이 열심히 취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천공. 네. 오늘 드디어 속보가 뜬 거. 보셨습니까?
속보가 떴는데 그 속보를 본 첫 느낌 어떠셨습니까? 그 전에 속보 내용을 우리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천공이 약간 밀려 있잖아요. 네. 우리는 오로지 천공만을 파고 있는데 천공이 밀려 있어서 천공- 천공이 나오면 스픽스가 단독 보도에 특정 보도에 그리고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피고발되도록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관상가 양반님이 예. 뻘짓한다는 속보 떴죠. 맞습니다.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수사관들 보내서 차량 출입 기록하고요. 뭐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압수수색인데 진짜 일찍 한다. 씨. 아니 근데 천공은 안 불렀대 아직. 천공도 에이 그건 뭐 부르면 부를 수 있는데 안 부르는 데다가 아니 천공 전화번호를 모른대. 전화번호를 김종대 의원이 준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천공은 휴대에 전화가 없대. 씨. 에이 진짜. 그러면 기자들이 가서 그 옆에 있는 그 뭐야 언론 특보하고 다 어떻게 만나요? 에휴. 또 동행하는 그 회장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만나요? 그 이사장인가 뭐 있잖아요. 예. 신모 씨라고 그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얘기한 게 12월 초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3월 초도 지났어요. 이제 석 달 만에 경찰이 막 전격적으로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맞아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드리아니님이 천공 에이. 속보 뭐예요?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깜짝 놀랄 속보가 한 게 떠서 천공 관련 이야기여서 아 천공을 소환 조사했느냐 아니면 천공이 천공을 왔다 뭐 갔느냐 왔다 갔냐? 이랬는데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있었잖아요. 남영신 전 육군대장의 공간에 천공이 와서 틀을 보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실로 만드는데 뭐 관절을 어디로 할 거냐를 정할 때 천공이 개입해서 국정농단의 주범은 천공이다 이렇게 딱 지목을 했어. 김종대 전 의원이 폭로를 했잖아요. 그렇죠. 부성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맞다. 그런데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라고 했는데 다만 보진 않았다. 전원이다. 이걸 어떤 식으로는 밝혀야 한다. 이런 게 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성찬 전 부성찬을? 국방부 대변인이 어디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그분을? 기무사에서 압수수색했죠. 자, 요즘은 요즘은- 방첩사구나. 그렇죠. 방첩사에서 방첩사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순서가 잘못됐잖아. 두 번째. 생각을 해봐 순서가.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서울경찰 야 이게 뭐야? 왜 수사 안 해 아. 하니까 CCTV가 없더라는 거야.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그럼 압수수색 해야 될 거 아니냐 알아보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안 하고 있다가요. 그게 지금 한 달 전이야 한 달 전. 한 달 전쯤에 이제 드디어 육군참모총장 공간의 CCTV를 압수수색하고 자료 분석을 한다고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어요. 예. 야 그러면 차량이 검은색 카니발 2대가 갔고 들어가고. 천공도 가고 또 국회의원 한 사람도 거기 갔고 그 다음에 김용현 지금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장도 경호처장. 함께 갔다고 했으니 그 주변 CCTV 좀 찾아봐라 라고 하니까 아무 대답 안 했어. 그러고 이제 지났어요. 그 왜 천공조사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 휴대전화가 없다 연락이 안 된다 이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국방부에 출입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다는 게 이게 수사의 순서상 맞아요?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을 해놓고는 이제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그렇게 중대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그렇게 걸어놓고는 이제 지금 수사를 하는데 아 이거 쇼 하는구나. 오. 그래서 이 쇼가 뭐냐? 면피용 쇼다. 진실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는 것인데 서울경찰청 경찰관 여러분 원래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수사를 하십니까? 어느 날 대한민국 경찰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삭발을 하고 삼보일변을 하면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면서 전 국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경찰은 정치적 중립이다. 이것을 어기던 윤석열 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쇼하지 마 진짜. 아니
그렇게 하셨던 경찰이 이 사건은 이렇게 수사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른 사건도 그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님, 경찰관님, 본인 이름 걸고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갑자기 황교안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퇴하십시오. 수사하십시오 한번 해주십시오. 수사하십시오. 제대로 경찰이 수사하십시오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경찰청장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청장 사퇴하십시오. 이 수사를 좀 더 똑바로 해서 국민들에게 천공이 왔다 갔는지 왜 왔는지 안 갔으면 김종대 전 의원 감옥 보내든지 그래. 빨리 결판을 보십시오. 아니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사실 이거 논평할 가치도 없어요. 천국 얘기는 뭐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수사를 이딴 식으로 하는데. 우리 지금 강덕수님이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증거 다 인멸해놓고 이제 압수수색 한다고? 말이 되냐고. 그리고 콩냐님 말이 딱 맞아. 맨날 뒷북만 치고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언제 의혹을 제기했고 언제 이게 그 이슈화가 되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석 달이 지나가지고 국방부로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고 그 전에 부승차는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네. 순서도 잘못됐고 이게 뭐 시점도 너무 느리고 이게 뭐 수사를 한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거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젤리켈리님이 그 올려놓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장님 이러지 마요. 이 말씀은 이장이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액션 자체가 워낙 이게 지금 수준이 떨어져서 도저히 이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약간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막 경찰 욕을 하니까 혹시 그 피해가 이장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걱정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거 아닐까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준이 떨어진다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우리 젤리켈리님 이러지 마세요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더 올려주시면 소개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스픽쇼도 아시죠? 여러분들의 후원은 늘 열려 있습니다. 예. 슈퍼챗 열려 있으니까 늘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이 영상 클립에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고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온 김에 대구 스픽스도 한번 검색해가지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스픽스 대구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빡친당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빡친당 안 본 영상 있으면 다 한번 둘러봐 주시고 방송 지금 못 보시겠다. 그런데 오늘 요즘 동접자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501원 지금 보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여러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갤러거님 감사합니다. 안나님 감사합니다. 예, 안나님 어디에서 이렇게 지금 슈퍼챗을 귀하게 쏘아주시면서 네. 또 글을 올려주시나요? 스픽스가 쏘아 올린 숨긴 공이 아니라 스픽스가 쏘아 올린 숨긴 경 부재 몰락의 시작. 우리 완이식이 소중해 하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나님 어디신지 말씀 주시고요. 날고 싶은 당님 대구 스픽스 구독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감사하고요. 이순신님 할 말이 많다. 유미숙님 말씀 정확합니다. 천공 짜고 치는 고수놈이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맞죠 뭐. 논평할 가치가 없고 이거는 김종대 의원이 맨날 얘기하지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석 달 내내 천공이 거길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이거 하나 물어보고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갔다 안 갔다 얘기하는 걸 수사하는 게 석 달이 걸리는 나라예요 여기가? 이게 말이 되는 거요? 그렇잖아. 그리고 천공도 말이요. 기자들이 취재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입장을 없는 게 입장으로 정리하기로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 단순한 걸 못 가르쳐가지고 석 달 동안 이러고 있는 거요? 자, 충청도는 간 거야 안 간 거야 이렇게 해요. 간 거 안 간겨. 간겨 안 간겨. 본인도 충청도잖아요. 그럼 이 경상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건너 안 건너. 아니 한번 해보세요. 경상도 어떻게 할 것 같으니 한번 해보세요. 건너 안 건너. 오 잘하네. 자 이렇게 합니다. 그거 갔나 안 갔나? 그거 갔나 안 갔나? 그거 갔나 안 갔나? 가서 뭐 갔다 가고 그러니까. 안 가서 안 갔다 가면 끝인데. 매일 뭐 물어보면은 정 선생님 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하면은 내는 기자들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 맨날 이지랄하고 대답을 하란 말이야. 간 거요 안 간 거요? 갔나 안 갔나 그거 대답하라고. 근데 왜 답답하다. 대답을 안 해? 정말 우리도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인데 이렇게 더티하게 놀아야 되겠어? 네. 질문하면 이지수님 갔네.
갔어. 실제 갔습니다. 네. 다만 증거가 없을 뿐이죠. 그 증거는 누가 아느냐? 천공이 알고요. 같이 간 국회의원이 알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압니다. 그렇죠. 윤한호 의원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 이름은 아직까지 밝히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본인이 뭐 이제 본인이 그 천공이라는 사람 모른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윤한호 의원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예. 좁혀가는 거죠. 그리고 그쵸. 갔나 안 갔나가 아니고 갔니 안 갔니 람세스님, 세일님 갔지, 이영희님, 전계환님, 엄지척, 꼬꼬댁님 갔다 아이가. 예, 안나님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스픽스 완전 흥해라. 박미경님. 아 이것도 있네요. 간겨 망겨. 아니 간거요 망거요. 간겨 망겨. 이거 어디? 이거 충청도. 충청도요? 전라도 말로는 어떻게 해요? 갔어 안 갔어? 야니 갔냐? 이거 아니야? 니 갔냐? 야니 이거야? 갔냐? 갔냐 안 갔냐? 혹시 그 채팅에 지금 호남에서 보고 계시는 오 분, 이재희님 감사합니다. 호남에서 보고 계신 분, 이 전라도 말로는 어떻게 하니? 내 네. 생각이 들어. 원래 거기 갔는가 안 갔는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있네. 그것도 뭐 있네. 약간 그렇게 약간 생겼어요. 있네요. 예, 있네요. 아 거기 갔는가 안 갔는가? 그렇게 있네, 해야 있네.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서울말은 어떻게 해, 서울말은? 아 그럼 갤러버님 그거예요? 갔다냐 안 갔다냐? 갔다냐 안 갔다냐? 원래 거기 갔다냐 안 갔다냐 요렇게 하는 거야? 갔다냐 안 갔다냐는 이거는 충청도 같은데요? 그래요? 아이 뭐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가부스 안 가부스. 원단친이 고맙습니다. 가부스 안 가부스. 가버스 안, 오, 그것도 좋네. 가버스 안 가버스. 뚜비님 이것도 맞네. 웜에 거기 가버렸냐? 아따 그 천공이 오. 저 가버렸냐? 와, 아따 완전 나라 좋다. 디비 죽었구만. 예. 예. 야, 강원도는 그럼 뭐야? 강원도는 뭐야? 강원도는 갔어 안 갔어? 날고 싶은 낭님은 경상도로 해놨네. 어. 갔다 아이가. 갔다 아이가. 갔다 아이가. 뭐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뭐 그럼 북한 말로는 뭐야? 다 해봐 그냥. 북한 말로는 어떻게 해야 북한 돼요? 말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위대한 수령 전공 선생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북한 말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저희는 친북 좌파가 친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친북이 아니기 때문에. 끝면이 미안합니다. 제가 쓴 책 당신에게 보낸 아침 편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하트님 완이시기 흥하시오. 이 봄님 갔더래요 안 갔더래요. 이건 강원도인데? 거의 북한 말로 비슷한 거 아니야? 강원도도 약간 저기 이북 쪽이랑 말이 억양이 비슷한 것도 있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뭐야? 아바이 갔다 왔어 브로. 별의별 다 주시네. 읽어주세요. 아니 읽어보세요. 갓집이 안 갓집이. 이것도 강원도 같은데? 아바이 갔다 왔어 브롱. 그거는 중국에 있는 동북 삼성 말인 것 같아. 우리 저 중국 동포들이 쓰는 말인 것 같아. 아이고 참 관상가 양반님. 관상가 양반님 기억납니다.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금 브뤼셀. 아이고 들어오셨군요. 너무 저희가 한바탕 웃긴 했는데 이제 예. 내일이 좀 그 국가의 대소사가 아니라 아주 대사가 걸려 있는 날이라서 내일하고 모레 이제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갑니다. 가서 오므라이스도 먹고 뭐 이제 아무튼 뭐 좋아하는 거 다 먹고 오십니다. 예. 오는데 실제로 그 영업사원 1호께서 국가를 세일즈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영업사원 1호가 된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신랄한 비판들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배경이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좀 아이고,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만 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강준기 선생님이 네. 또 이렇게 북한 말로 해주신 갔음매 안 갔음매? 가슴매 안 가슴매 이렇게 하고요. 예. 관상가 양반님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또 이게 이 유럽에서 갑자기 유럽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근데 570분이랑 이렇게 히덕거리고 이주제 가지고 웃는 것도 너무 힐링이 되네요. 힐링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힐링 웃으시고요. 되네요. 예. 그리고 람세스님 질문했어요. 예.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계환님 영어 잘하잖아? 어디 갔어 있어? 안 갔어를 영어로 잘하는 거는 Did you go? or not 아니에요? 그죠? Did you go there or not 이것이 뭘? 아니면 뭐 좀 더 과격하게 섞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올려보세요. 야 거기 갔어 안 갔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네. Did you go? Hey, Mr. 천공, what the you go there what? 막 이런 거 아니에요? What the mother father? 그러니까 이제 Were you there?
뭐 이렇게 아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were you there? Were you there? 어. 전계환의 아. 생활 영어 시간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영어 선생님이 근데 관상가 양반이 제주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아 제주도도 있어요? 제주도 아까 아니 제주도는 진짜 김미경 멀다. 박미경 선생님은 까뜨레지요 안 까뜨레지요 이것도 어느 말이에요 까뜨레지요 안 까뜨레지요 까뜨레시가 안 까뜨레시 이거는 제주도인가? 좀 말 좀 해주세요. 제주도는 좀 어려워요. 혹시 제주 분이 계시면 네. 뭐 혹시 뭐 방언으로 제주도 방언으로 갔냐 안 갔냐 이거는 뭐 알려주세요. Have you ever been there? 흑장군님. 아 이건 무슨 성문 종합 영어에 나오는 기본 영어대로. Have you ever been there? Have you ever 당신은 been 거기 there? 가본 적이 있습니까? How many time? How many time did you go there?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몇 번 갔느냐 이런 거요. 네네네. 야 참 진짜 아니 오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줄은 몰랐는데 진짜. 의외로 예. 의외로 재밌네. To be or not to be. 갔으면 뒤진 거요. 예. 어? 스윗 고구마님은 이거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EBS인 줄? 이게 뭐야? 아니 교육 방송 EBS. 아 EBS. 네 EBS. 와, 그 영어 좀 잘 못하시는 뭐예요? 날고 싶은 당님 아주 단순하게 코리안 영어로 고? 너 고? 이렇게. 아 정말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재밌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난 됐어요. 이제 일본말 되셨네요. 왔다리 갔다리 난 됐어요. 네. 와, 난 됐어요. 난 됐어요. 왔다리 됐을까? 갔다리 됐을까? 왔다리 갔을 아 그쵸 그쵸. 왔다리 됐을까? 갔다리 됐을까? 한문어로 해봤습니다. 예, 완타치님 감사합니다. 자, 관상가 양반님 요즘 한국에 정신없이 이렇게 막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고 또는 우리처럼 비판을 열심히 하는 언론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맑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수님, 아 이제 한일 정상회담 얘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기모노도 입을 듯. 선님, 나라 팔아먹는 자를 더는 보고 싶지도 않고 속만 상해서 차라리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속상해지는 배경에는 어제 저희가 빡친당 네. 그 3차 회의를 했는데 그 거기에서는 이 내용을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유가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뭐 더 흥분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요미우리랑 인터뷰한 거 보고 나서 정말 와 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저는 빡친당 만든 잘못을 내한테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왜냐면 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보니까 참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 진짜 놀랐어요 저는. 요미우리 신문에서 가장 놀라는 거 혹시 뭐 어떤 거? 아니 나는 가장 놀란 것은 저 뭡니까 이제 다음에도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구상권 청구하게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거를 자신만만하게 아,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 당사자가 지금 여전히 살아 있고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면 대법원 판결이 유효한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서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제 그 대표 1분 모두 논평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해외 나가기 전후로 눈과 귀를 의심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람세스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진 이유가 아니 뭐 물론 박근혜 정권 때도 한 것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번 정부 들어서 뉴스를 보고 진짜 그랬다고라고 되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 요미우리 신문도 윤석열이 그랬다고? 요미우리 신문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부산권 청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뭐라 그랬어? 뭐라고 했지? 모순이 있다고? 모순이 있는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 그랬어요. 그 정치 지도자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쪽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앞으로 다른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한참이 아니라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례 넘는 이야기고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그걸 왜 네가 판단해?
아니 피해자가 있잖아. 피해자가 있는데 그걸 왜 네가 판단을 하냐고. 개인의 구상권이 살아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네가 판단하지? 우리 할머니가 피해자잖아. 이거는 내가 손자면 진짜 진짜 혁기 물고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해? 아니 차라리 당신보다 네가 더 좋은데. 아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한 100km 정도 오버한 거고요. 이것은 다음 정권에서 그냥 뒤집어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또 오늘 하나 충격적인 거는 독도? 독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죠. 그렇죠. 대신에 뭐 NSS라고 일본이 방어가 아니고 반격을 할 수 있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북한의 미사일이 뭐 이제 아무튼 뭐 바다를 가로질러서 일본을 겨누고 있는데 일본의 자위대가 어쨌든 뭐 이렇게 뭔가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한다. 그렇지. 그거를 왜? 근데 반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어는 뭐예요? 못 오게 막는 거잖아요. 반격은 공격이잖아요.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 반격을 결정하기 전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북한이 지금 현재는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공해상으로 계속 지금 미사일을 쌓아 올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일본 영해를 침범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위협의 성격이 매우 강하죠. 미사일 지금 발사하는 것이. 네. 그리고 핵을 탑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쏘아 올리는 것은 공격이죠. 북한은 일본 쪽에서 보면 반격을 할 수 있으면 그 반격의 근거가 뭡니까? 쏘았기 때문에 반격이에요. 일본 영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일본의 육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쏘았기 때문에 반격이라고 바라보겠죠? 자, 이게 얼마나 넓어집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자, 북한의 도발에 반격할 수 있는 일본을 이해한다? 그럼 일본이 전쟁 일으켜 또는 자, 북한의 그런 차전 도발에 바로 반격을 했어. 그래서 북폭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럼 일본하고 북한이 어떤 식으로 교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럼 대한민국조차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도발하면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격을 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반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왜 안 되느냐? 일본은 일본 헌법이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태평양 전쟁의 전범으로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서 네.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해서 일본은 전쟁 가능 불가능 국가로 딱 헌법에 규정을 했죠. 그게 평화헌법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본은 자위대라고 군대가 없죠. 육해 공군이 없잖아. 자위대라고 하잖아요. 경찰도 아니고 군도 아니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까지가 이제 끝이야. 일본은. 국제사회가 그렇게 다 공인이 돼 있고 아직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 예.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어떤 것도 수용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똑같은 도발이 그 시대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사회가 다 공인한 거고 합의한 거고 이런 상황인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자국 내에 헌법은 아직 안 고쳤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규칙을 만드는데 한국 정부가 이해를 한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 36년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정한다? 그것도 낯서서? 그런데 그 일본의 반격 규칙을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 예.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목표는 뭐냐?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독도를 군사훈련 기지화를 시켜서 예. 사실상 삼국이 공동으로 쓰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면 독도가 그러면 어느 나라 땅이에요? 우리 거죠. 우리나라 땅인데 그래 그걸 같이 쓰면 누구 땅이 되냐고 그게 그 이런 위험이 너무나 자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에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되돌려야 해요. 그리고 만에 하나 1000번 양보를 하더라도 합의를 해서 가려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일본에서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일본 기업의 참여, 그것을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받아들이면서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열자.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북한의 비핵화 쪽으로 계속 북한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가고, 그러면서 군사적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건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내용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혼자 저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죠. 혼자 저렇게 하다가 결국엔 정권이 바뀌면 그걸 수용 못하고 일본하고 재협상을 하든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부분의 판결을 가지고 또다시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똑같이 판결하지. 판례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걸 바꾼다고?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자,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지금 오바해도 한 100km 정도 멀리 떨어져서 오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국자가 아닌데요. 진심으로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뭐 어떤 이런 나라에 대한 걱정을 이만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일반 분들 다 그럴 거고요. 뭐 이제 정규한 평론가도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 애국자가 아니었을 거라고. 뭐 애국자 애국자예요. 애국자, 저보다 애국자인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로 나라 걱정을 하게 만들었던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제 스스로 민주당이 하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뭐 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댓글에도 많아요. 정기한 평론가의 정치적 성향, 저의 정치적 성향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걸 다 떠나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일본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지금 뭐 아예 그냥 빤스까지 다 벗고 한일 정상회담하기 전에 바지까지 다 내렸어. 다 내려서 그냥 여기 잡아갑시오. 다 가져갑시오. 이 조공이라는 표현을 막 많이 쓰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바지 내렸어 이미. 이게 뭐야 이게. 이러라고 지금 우리가 맡겨놨습니까? 아무리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요? 겁이 없어요, 겁이. 고작 5년짜리인데 정권이. 제가 오늘 좀 이런 저녁을 전직 국회의원하고 같이 먹으면서요, 정말로 상상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매일 일어나니까, 오늘 우리 스픽쇼의 제목이 뭡니까? 상상 안 되는 일이 매일 일어나잖아요. 요지경 세상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그 할까?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에휴.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왜 이것이 요지경 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느냐. 우리는 그래도 가치를 가지고 당위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나라가 이러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러해야 된다. 그런데 당위하고요, 예. 이권하고 두 개가 부딪혀서 싸우면 당위가 이깁니까? 이권이 이깁니까? 당위하고 이권이 부딪혀서 당위하고 이권 두 개가 부딪혀서 싸워요. 예. 집단 패싸움을 해요. 네. 자, 당위를 추구하는 사람 100명과 이권을 추구하는 100명이 동시에 싸움 박질을 해요. 예. 누가 이겨요? 저의 선한 의지로는 당위가 이길 것 같은데. 이겨갔죠. 예. 이권이 이깁니까? 길게 보면 당위가 이겨왔죠. 역사는. 그런데 짧게 잘라서 보잖아요. 네. 결국 이권이 다 이겼죠. 이권은 자기한테 돌아갈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요. 당위는 마땅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치로서 오랫동안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예. 그게 가치예요. 예. 그게 대한민국이 좀 더 청정하고 친환경적이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는 국가다. 네. 이것은 얼마나 당위론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 손앞에 잡힌 이익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야 될 큰 가치가 생기는 거죠. 이익은 뭡니까? 오늘 내가 저 나무를 세 그루 자르고 나면 내가 그 나무를 팔아먹을 수 있고, 나무를 태워서 숯으로 쓸 수도 있고, 나무를 벤 그 자리에 다른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할 것이냐, 나무를 잘라낼 것이냐 라는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박하고 절실한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집단으로 싸움을 붙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짧게 보면 당위는 지고 이권이 이겨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그렇게 설명했죠. 국민의힘이 개혁 보수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흡수되어서 뭔가 보수 정당으로서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맨날 하나만한 당위 같은 이야기, 하나만한 가치 같은 이야기.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을 이권의 집단들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이기지를 못하잖아.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지금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굴욕적이고 다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인터뷰를 해서 열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리면 뭐 어떤 이권을 얻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슨 이권을 얻습니까? 자, 미국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대통령.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고 싶다? 그렇지, 미국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대통령. 그리고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네. 그런데 자신은 전지적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자신의 과잉 믿음 확신을 실천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매듭 지었다. 자, 일본과 매듭 짓고 우리 미래로 갔다. 그렇지, 그렇게 선언하는데 이게 하는데 여기에서 붙어 있는 수없이 많은 이제 정말 참칭 참칭 애국자, 애국자. 결국 친일파 후손, 그리고 거기에서 빌부터 살아왔던 그 역사 왜곡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뭐를 주면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야. 예. 지금도 피눈물 나는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짓밟고 일어선 기업이나 짓밟고 살아왔던 친일파나 그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면서 인류를 평화가 아닌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본성을 가진 일본 극우주의자들, 이들의 이익을 다 대변하지. 거기 기업도 있지. 예. 자,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가장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고 봐야 되지. 정말로. 그래서 북한은 적이고 중국은 갈등이 생겨서 우리가 수출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념의 선에서는 이걸 하더라도 더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착각하고 있지. 거기다가 정신적 지주가 한 명 있잖아 또. 내를 불렀습니까? 일본하고 반드시 미래로 가야 한국이 발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일본과는 왜 뒤에서 웃었어?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 과거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미래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에라이 개놈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과거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미래로 손잡고 나가야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역사는 그러하다. 저는 진짜 이번 인터뷰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부 장관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내뱉었던 이런 말과 행동들을 설거지하며 커버 쳐주는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의 의원님들이 전 너무 싫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되는 게 반성 안 하고 있겠죠. 반성할 필요도 없죠. 공천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독립군이 활동하던 시절에 진짜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욕을 하고 이래도 막 이게 해소가 잘 안 되는 게요. 진짜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이해되지 않아요. 철면피처럼 뻔뻔하게 나서서 국민 앞에 큰 소리 치잖아요. 이것은 이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권에 집착하는 집단에게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고 이길 것이냐. 이제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 오늘 내가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이 울분을 토하길래 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가치, 당위 이런 걸로는 윤석열 정부와 절대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뭔가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서는 못 이긴다.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설 자리 없고요. 가진 사람은 더 독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회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이제 우리 사회가 열어줄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이
69시간 노동하래 젊은 애들한테. 자기들 다 밥 먹고 그것도 잘 살고 이랬다 젊은 저랬다 애- 씨. 예? 그 노동 그렇게 문제도 씨. 해놓고 예. 그렇게 지금 몰아세우는데 어떤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이 나라에서 애국하면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다 생각하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지금 대통령이 만들고 있고 집권 세력이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앞뒤 말이 달라져서 완전히 거짓말을 시키는 것도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5.18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날고 싶은 당님이 꼭 그 이야기 해달라고 지금 올렸기 때문에 북한 침투설에 이야기했던 놈 감옥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감옥 간 사람. 지만원. 자, 그 뒤에 북한 군이 침투한 게 아니고 북한이 개입했을 수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지금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이죠. 광동. 이름이 광동입니다. 쇼츠에 나왔던 거 정말 재밌던데 한 번 더 해주세요. 야 이마야 맞박이야. 야채야 채소야 그게. 말이냐 방구냐. 솔직히 그런데 오늘 조영 원내대표는 더 세게 얘기했죠. 이 인간도 제정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진짜 뭐 하는 겁니까? 5.18이 5.18이 빛과 소금이며 5월 정신이 헌법에 수록돼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근데 원내대표란 양반이랑 진실화해위원장이라는 사람이 5.18을 부정하는 혹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낸 다음에 북한 군이 온 거와 북한이 개입한 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픽스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당위, 애국심, 국민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권이라는 것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예. 다음 기회가 되면 이권에 맞서 싸우는 국민들은 어떤 카드로 대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그리고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계절은 변함없이 우리를 맞아주는 것과 같이 길게 보면 역사는 정의의 편에서 가치의 편에서 당위의 편에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경상도 말도 했죠. 전라도 말도 했죠. 강원도 말도 했죠. 북한 말도 했죠. 중국 동포 말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스픽스와 함께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조금씩 풀면서 그래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괜찮으세요? 더 좋은 대한민국을 죄송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절미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